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 오후 6시인데 요거 내일 영상 새벽에 올라갈 거예요. 주말에 좀 보시라고. 일단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엔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26조 9. 현재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지금 고점 절대 아니야, 더 간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요, 지금 구간에서 적정 주가에서는 조금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근데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무슨 말이야? 적정 주가인데 왜 주가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 솔직하게 매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크게 보더라도 주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자, 이 14,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4,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죠? 자, 2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졌어요? 다시 26,000원까지 빠졌어요. 다시 16,000원까지 빠졌다가 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2,00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또 어디까지 빠졌어요? 17,000원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31,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빠졌어요? 2만원까지 빠지고요. 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번 또 뺐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뭐요? 이 꼬리에 개미를 다 털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때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이미 두산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빠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일단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라왔을 때 많은 물량들을 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올라왔을 때 많이 털렸을 거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이때도 뭐 체코 원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저는 아마 사람들이 재료 소멸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설마 이 구간 밀어 올리겠어? 수많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슬슬 매도해야 된다, 모멘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24년에도 제가 4월에 말씀드린 거, 원자력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다. 그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게 전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도 말씀 한번 드릴 거지만 우리가 24년도 1월에서 2월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전선주가 전선주가. 그래서 제 투자 아이디어가 뭐예요? 전선주가 갔으니, 자, 우리가 전선주가 가는 이유는 간단했죠. 이 전력을 보내는 데 있어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면 전력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로 완벽한 전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선 전선이 초고압 케이블로 되어야 된다.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전선주가 갔는데, 그럼 핵심은 그거예요. 전력을 이동시키는 전선이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애초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면 어때요?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면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력은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전력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생각하는 게 전기차에 매몰되어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 하니까 2차전지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ESS 저장 장치 관련돼서 이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료의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원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섹터도 봐야 된다는 건데, 24년도 1, 2월에 전선주가 가고 원전이 갔다. 자, 지금 25년도 5월에 원전주가 움직이죠. 그다음 뭐 갔어요? 뭐가 가겠어요? 전선주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가 갈 수 있어요? ESS 관련돼서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확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러한 재료의 확장성이 어떻게 시장에서 퍼지는 구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어디에? 원전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구간에서요. 원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적정 주가를 넘어서도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라오는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털리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많은 개인 투자 털리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구간 마찬가지.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예요? 3,500만 주를 넘어서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흐름을 보았을 때 과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 거래량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때는 뭐였어요? 이때는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티격태격 싸우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원전주가. 그쵸?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와 매수가 싸워요? 매도와 매수가 안 싸워요. 그냥 매도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요. 매수가 그냥 어떻게 매수가 그냥 끄집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 물량밖에 없는 거야. 매수 물량밖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터질 때 그때는 뭐요? 매도도 발생하고 매수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전량에 있는 물량만 계속해서 받아먹으면서 일정하게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많이 안 터지는 건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매도 호가창에 있는 물량들을 서로 살려고 서로 살려고 따라다 위로 삽니다. 그럼 위로 사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발생된 사람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 발생되면 던지겠죠. 그러면서 매도 매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제가 언제부터 드리고 있어요? 이 밑에 구간. 2만 원대 중후반에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전고 뚫을 거다. 매물 소화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계속 간다라는 거야.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조선주가 좀 약해요. 그죠? 조선주가 좀 약한데 조선주가 왜 약할까? 모멘텀이 꺾여서?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은 살아있죠. 돈의 이 수급, 즉 시속 게임입니다. 시속 게임. 원전주에서 두산에너가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주에 있던 자금들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원전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이 섹터의 순환을 이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주가 계속적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섹터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선주.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ESS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성을 생각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조 규모의 ESS 저장 장치 관련된 찌라시가 있습니다. 요게 만약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을 땐 ESS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럼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단기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가자. 하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섹터의 순환이 나오는 그림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일단은 조심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말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인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영상 찍는데 저는 지금 구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원전 관련돼서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 관련된 부분들 하고 나면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질 수는 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조심해야겠죠. 말씀드렸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부터 재료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미국 쪽이 지금 세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혹시나 이 구간에서 체코 원전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뉴스의 파다가 되겠죠. 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전부 다 녹아 있어요. 이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구간 두산은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고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끌고 가도 된다. 하지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나
섹터의 순환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인 재료의 부재가 보이게 된다라고 했을 땐 언제든지 들어온 모두가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14년 만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다 수익 중이에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탄탄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무너지기 힘들 거고, 악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절대 이렇게 올라간 주가는 거래량이 터지 않는 한 이렇게 무너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거는 일단 최근에 회사채 발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게 밥캣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초를 치고 싶지는 않고요. 초 칠만한 내용도 없긴 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들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은 즐기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섹터의 순환 또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영상이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5월뿐만 아니라 5월 14일, 15일, 16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자, 두산 항상 급등 나오면 어때요? 그 후에 급락 나왔죠. 읽어보시면 두산일보티 급등 나오면 그 후에 급락 나왔죠. 이게 지금 개인들이 학습 효과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급등 나오니까 이제 다 팔고 수익 챙기는 건데, 패턴이 항상 급등 후 급락이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 없이 주가를 쭉 올리니까 올려서 물량 넘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일단 개인 처자가 붙는 구간이 나오면 제 조회수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때가 매도 타이밍으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가 날짜가 5월 14일이죠. 이때요, 이때. 이럴 때 보면은 한참이란 말이야. 전고점 뚫으면서 올라갈 때. 그죠? 여기서부터 이미 몇 프로 올랐어요. 30% 이상 올랐단 말이야. 35% 정도 올랐단 말이야. 벌써. 마찬가지. 계속 올라가는데 버틴다. 버틴다. 계속 기다린다.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 분명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서고 있다.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돈을 벌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래의 두산이 벌 돈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당겨받고 있다. 선반영 받고 있다. 그 선반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의 변환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부분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러한 뷰, 이러한 브리핑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혹시나 안 들어오신 분 있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010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지금 구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두산 정말 수익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주변 분들도 전부 다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 또 매도 타점 제가 재밌게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뭐 친구나 가족이나 야, 두산 어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슬슬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보게 되면 제 친구가 또 이 두산 관련돼서 제가 그때는 모아는 우리가 17,000원 2만원대 모아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매입 평균 가격이 보이실 거예요. 이 두산 에너비티 지금 사도 되나? 겁나 더 갈 것 같은데 평단 지금 이 정도인데 팔아? 추매 더 사도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000원, 18,000원에 모아갔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현재 주가가 2만원이잖아요. 우리가 밑에서부터 잘 모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현 구간에서
크게 욕심내지 마셔라. 그러니까 내가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사서 수익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들고 있는 물량 주가 급등할 때마다 분할 익절로 잘 챙겨 가시고요. 잘 챙겨 가시고 추가적으로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천천히 지켜보면 돼요. 남은 물량은. 우리가 항상 주식을 잘 생각해 보면 욕심을 내다가 못 판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매도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매도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간 종목은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항상 노출 상위에 보인단 말이야. 왜요? 급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도하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맨날 상승률 상위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 내가 팔았는데 계속 올라갔다. 이걸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매도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은 맨날 상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맨날 바닥에 꼬라박혀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매도해서 계속 간 거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 주식에 수익 낼 수가 없어요. 함정이에요. 내가 팔고 빠진 종목도 정말 많을 거예요. 내가 맨날 팔고 오른 종목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이 두산으로 수익률 좋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전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이 두산을 샀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라. 제 친구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 좀 조심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분석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관련돼서 같이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9201 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가 섹터의 순환을 이해한다 했죠. 섹터의 순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선주 10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10일 전 보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전선주에 대한 부분들 여기 5월 14일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전선주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또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는데 이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꼭 이 전력 관련된 회사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산 남겨주시고요. 이 전선 관련, 전력 관련된 종목이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엔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NL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